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 고령자 복지주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첫 편으로 앞부분과 가장 중요한 보증금과 월세가 얼마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마이홈을 검색하시고요. 마이홈 포털로 갑니다. 마이홈 사이트에서 공공주택 찾기로 갑니다. 공공주택 찾기로 가시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있습니다. 전체 모집 중 검색하기를 클릭합니다. 5월 26일자 공고들 중에서 고령자 복지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청양교월 고령자 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마이홈에서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검색을 하시면 고령자 복지주택의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청양교월 고령자 복지주택 영구임대로 뽑습니다. 입주자 모집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무장애 설계로 고령자용 맞춤형 임대주택과 함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공고일이 5월 26일 금요일이었고요.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입주 자격 해당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고요.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입니다. 선정 절차를 보시면 먼저 신청하게 되고요.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해서 발표하고 서류 제출 대상자가 서류를 보내면 그걸 토대로 해서 입주 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가 나올 경우 소명의 기회를 주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청양교월 고령자 복지주택인데요. 위치는 충남 청양군 교월리 114번지 1원이고요. 총 117호를 영구임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 공급형은 26A고요. 세대수가 75세대인데 그중 입주자 54세대를 뽑는다는 것은 54세대가 공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75세대 중 21세대만 선정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54세대를 뽑고요. 또 이 중에 결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예비자 30세대를 함께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2023년 9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청양교월 고령자 복지주택은 24형으로 10호, 26형으로 75호, 36형으로 42호 세 가지 평형이 있고요. 24형 10호 경우에는 쉐어형 주택으로 나중에 별도로 공급하고요. 이번에는 26형만 추가 모집하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요.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됩니다. 또한 같은 날 공고하는 청양교월 1단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과는 중복 신청할 수 없고요.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만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신청한 것도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곳은 특이한 곳인데요. 고령자 복지주택과 함께 다른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영구임대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국민임대로 될 수도 있고 행복주택으로도 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분들은 이곳에 들어가서 사시면서 고령자 복지주택의 복지 서비스를 함께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충남 청양의 보증금과 월세를 보겠습니다.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분들은 대략 보증금 200만원대에 원림대로 4만원대에서 생활하시는 거거든요. 나군이 일반 어르신들인데 보증금 955만 4천원에 원림대로 99,870원. 보증금을 최소로 할 경우에 355만 4천원에 원림대로 11만 2,370원.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증금을 최소로 하고 원림대로를 높여서 이 원림대로를 주거급여로 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월 28일에 공급한 전북 고창입니다. 이곳에 26A로 똑같이 비교해보면 일반 어르신 나군 보증금 953만 4천원에 임대로 10만 130원. 거의 비슷하죠. 보증금을 낮추면 353만 4천원에 11만 2630원이고요. 36으로 좀 넓은 평형의 경우에 보증금 1292만 2천원에 원림대로 13만 5710원이고요. 보증금을 최소로 하면 392만 2천원에 임대로 15만 4,460원입니다. 아마 시골 지역이어도 이 정도는 주거급여로 다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충남 예산을 보겠습니다. 26 나군의 경우 보증금 1,104만 2천원에
원림대로 11만 3,210원이고요. 보증금 최소로 하면 보증금 404만 2천원에 임대료 12만 7,790원입니다. 36형의 경우에는 보증금 1,482만 6천원에 원림대로 15만 2천원, 보증금 최소로 하면 482만 6천원에 임대료 17만 2,830원입니다. 4월 4일 경북 경주 모집입니다. 나군의 경우 보증금 1,041만 1,000원에 원림대로 10만 5,660원, 보증금 최소로 하면 341만 1,000원에 원림대로 12만 240원. 3월 31일 전남 영암입니다. 나군 924만 6천원 보증금에 임대료 9만 3,990원. 보증금을 최소로 해서 324만 6천원에 원림대로 10만 6,490원입니다. 공고문에 나와 있는 보증금과 임대료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고요. 계약 체결 시에는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간의 금액이 변동이 있을 수 있고요. 임대 보증금을 원림대로와 이렇게 연동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럴 때는 이율을 6%, 또 보증금을 임대로 할 때는 2.5%로 적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고요. 나군이 일반 어르신들입니다. 항상 공고문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이 시니어 공공주택 다른 영상들도 많이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고령자 복지주택 공고문을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공고문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엔 2편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5월 26일자 충남 청양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5월 26일에 공고를 했고요. 모집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진행하고 현장 접수는 6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진행합니다. 이렇게 공고하고 나서 대략 2주 정도 후에 신청 접수를 받고요. 1차로 서류 제출 대상자를 발표하게 됩니다. 6월 23일입니다. 한 열흘 정도 후에 또 발표를 한 거죠. 모집 공고 이후 서류 제출 대상자까지 대략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류 제출을 하는 기간이 있고 이걸 토대로 해서 당첨자를 발표할 때까지는 한 3달이 더 걸리죠. 5월 26일에 공고 난 것이 9월 14일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10월 11일과 12일 이때 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5월 26일에 공고 난 것이 6, 7, 8, 9, 10 거의 한 5달 후에 계약을 하는 것이죠. 바로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 우편 주소를 항상 남기고 있고요. 현장 접수도 고령 어르신들을 위해서 거의 대부분 진행되기 때문에 현장 접수 장소도 공고문에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제출 대상자가 발표되면 확인하는 방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동일한 유형은 입주자 모집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 후에 예비 입주자로 만약에 선정되면은 이전에 선정된 예비 입주자 지위는 자동 탈락된다는 것입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입니다. 신청을 하시게 될 경우에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토대로 해서 금융기관에 있는 금융자산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자격을 보시면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을 만족하고 공급 신청 자격 순위에 해당되어야죠. 예전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 불법 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 신청 자격은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해야 되고요. 당첨 이후에 주택 소유를 하셨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하면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세대 구성원 중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세대 구성원에서 제외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들어가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실종 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해당 지자체장에 확인받은 사람을 말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기타 공급 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무주택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것을 말하고요. 세대 구성원에는 신청자 본인과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모두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분리 배우자라고 합니다. 신청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존속, 남자로 치면 본인의 부모님과 장인 장모를 말하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부모님과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되겠죠. 또한 신청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즉 아들, 딸,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를 말하죠. 또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 비속의 배우자. 이것은 재혼한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직계 비속이 나의 직계 비속이 아니라 내가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 비속인 경우 있잖아요. 재혼한 배우자의 딸과 아들, 그리고 그 딸의 배우자인 사위와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 이런 경우에는 신청자와 주민등록만 함께 있으면 세대 구성원이 되고요. 만약에 배우자와 돼 있든지 안 돼 있으면은 세대 구성을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청자 본인의 직계 존속과 또는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본인과 되어 있든 배우자와 되어 있든 상관없이 다 세대 구성원이 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다음 사람들도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 외국인 배우자나 외국인 직계 존비속, 또한 태아, 이런 경우도 다 해당되고요. 표로 보겠습니다. 본인이 만약 신청자라고 했을 경우에 본인의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님, 조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나 손자녀, 이런 경우에는 세대에 속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는 주민등록과 상관없이 전부 다 세대 구성원이 되고, 직계 존속이나 직계 비속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와 함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세대 구성원입니다. 재산이나 소득이 많은 부모나 자녀들과는 세대 분리가 돼야 내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형제 자매나 배우자의 형제 자매는 세대 구성원이 아닙니다. 또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있을 수 있죠. 나와는 피가 섞이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그 경우에는 의붓자식이라고도 표현하죠. 나와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세대 구성원이 아닙니다. 순위를 보시면 1순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고요. 2순위는 국가유공자 등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은 소득의 70%까지 가능합니다. 보훈보상 대상자 등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이런 경우에는 소득의 70%까지 2순위로 보고요. 3순위의 경우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 여기는 70%, 여기는 50%입니다. 일반 어르신들은 이 3순위에 해당합니다. 이 금액을 보시면 이 50%가 1인 가구 234만원 이하, 2인 가구 300만원 이하입니다. 국가유공자 등은 이 70%인데 1인 가구 301만원 이하, 2인 가구 400만원 이하입니다. 총 자산은 2억 5,500만원 이하이고요.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신분 증빙 자료를 토대로 해서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이분들은 이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경우에 소득자산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이 신분만으로 따로 내실 게 없다는 것이죠. 소득과 자산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국가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확인합니다. 소득과 자산액은 전부 합한 것을 말합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지 않아서 소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를 제출해서 소명하셔야 되고요. 소득과 자산 산정 방법을 보시면 소득의 경우에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를 근거로 다음 12가지 소득을 합산해서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근로소득 4가지, 사업소득 4가지, 재산소득 3가지, 기타소득 1가지.
부동산의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부동산을 전부 합산하는 것이고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소유 면적 곱하기 개별 공시지가로 매기고요. 건축물은 공시가격.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제외하기도 합니다. 농지나 초지, 도로, 구구, 하천, 공공용지로 사용된 경우나 종중소유 토지 같은 경우에는 빼줍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총 자산으로도 산출을 하고요. 나중에 따로 자동차만 따로 봅니다. 그래서 3,683만 원이 넘으면 해당이 안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 기준 가액으로 설정을 하고요. 또한 장애인 사용 자동차라든지 국가유공자로서 상위 등급을 받으신 분들 차량은 또 빼줍니다. 금융자산은 예금 같은 것은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등은 예금의 잔액이나 총 납입액, 주식 같은 것은 최종 시세 가액, 채권 같은 것은 액면 가액, 연금저축은 잔액이나 총 납입액, 보험이나 해약할 경우에 환급금으로 계산하고요. 기타 자산의 경우에 항공기 선박, 임차 보증금, 임목이나 어업권, 회원권 이런 것들인데요. 부채의 경우에는 전체 자산에서 빼줍니다.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금이나 공공기관 대출금, 공제의 대출금, 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사채나 임대보증금 등은 부채로 빼줍니다. 자동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을 하는데 전체 총 자산으로도 합쳐서 계산하고요. 자동차만 따로 봅니다. 또 그래서 3,683만 원이 넘으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공공주택의 불법 양도나 전대로 적발된 경우에는 4년 지난 이후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주자 선정 세부 절차를 보시면 신청자 세대 구성원 전원을 포함해서 소득 자산 자료를 전부 조사합니다. 그 중에서 입주 대상자로 발표가 되었더라도 나중에 부적격자로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소명을 하라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더 공고문을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선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먼저 순위별로 뽑게 되고요. 순위 내에서는 배점 합산해서 높은 사람을 뽑게 됩니다. 배점이 같으면 당해주택 건설 지역에 전입일자가 빠른 사람, 가장 먼저 전입한 분이 선정되고요. 그것도 같으면 추첨하게 됩니다. 배점 기준편을 보시면 먼저 장기 요양 등급으로 3등급 4점, 4등급 3점, 5등급 2점, 인지지원 등급 1점입니다. 즉 일정 부분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배점이 높고요. 1, 2등급은 요양원 입소 자격으로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고 3등급부터가 배점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 단독 세대주인 경우 3점으로 우대하고요. 세 번째 신청자 연령으로 만 75세 이상 3점, 70세 이상 75세 미만 2점, 65세 이상 70세 미만 1점입니다. 기준은 항상 공고일입니다. 네 번째 당해주택 건설지역 거주기간입니다. 5년 이상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2점, 1년 이상 3년 미만 1점입니다. 즉 이곳에 살지 않으시더라도 배점만 0점이지 신청하실 수 있다는 말이고요. 다섯 번째 사회 취약계층 여부, 수급권자라든지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 1점을 배점합니다. 중복 대상인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해서 최대 1점 배점을 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하실 수 있고요. 현장 방문으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의 경우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LH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 접속하신 다음 인터넷 신청하시고 신청 완료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 공동인증서를 미리 준비하시는 거고요. LH 인터넷 청약 시스템은 인터넷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은 첫 번째 공인인증 로그인 한 다음 2단계 임대주택 인터넷 청약 클릭을 하시고 3단계에서 단지 및 주택형을 선택합니다. 4단계 순위 선택하시고요. 5단계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를 하신 다음 6단계 청약 신청 정보 및 배점 기준 정보를 작성합니다. 7단계로 신청 내용을 확인하시고 8단계 청약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미리 공인인증서 만드시고 1일 전에 청약 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연습을 하시라는 말이고요.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 본인이 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혹시 빠뜨린다든지 그러면 본인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인터넷 신청자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 대상자로 발표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꼭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확인 방법은 LH 청약센터에서 상단 인터넷 청약 클릭하고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 제출 대상자 조회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는 지정한 날 장소에 신청 서류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에 공인인증서를 설치하시고요. 스마트폰에 LH 청약센터 어플도 설치합니다. 모바일로 신청하고 신청 완료를 하면 됩니다. 스마트폰에는 항상 공인인증서가 설치가 먼저 되어 있어야 하고요. LH 청약센터 어플도 다운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동일합니다. 만약 청약 기간 중 수정할 것을 확인하셨다면 스마트폰으로도 수정 취소가 가능하고요. PC로도 수정 취소가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방문 일시와 방문 장소를 항상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출 서류,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챙겨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갈 때는 간단합니다. 본인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가시면 되고요. 배우자가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요. 신청자 본인의 도장, 그리고 본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임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좀 복잡해집니다. 신청자의 인감증명서 그리고 이임장이 필요하고요. 인감도장도 가져가셔야 됩니다. 공통적으로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은 챙겨가셔야 되고요. 인터넷 모바일로 신청할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서류 제출 대상자를 먼저 발표하고 해당 서류들을 해당 기한 내에 등기부편으로 접수하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니어 공공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알아보기 편입니다. 오늘은 신청 서류와 계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서류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항상 그 이후에 발급받은 서류만 제출하셔야 되고요. 영구임대주택 공급 신청서를 내십니다. 대상자는 본인이고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내셔야 합니다. 이때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도 마찬가지로 세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세대 구성원 전원의 무주택 여부와 함께 소득, 자산을 다 확인합니다.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를 내셔야 합니다. 이것은 공적 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내용들, 임차 보증금이나 분양권, 임대 보증금 등은 이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로 확인하셔야 되고요. 특히 임차 보증금 및 임대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 일자가 표시된 내용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분양권은 분양계약서 사본 및 납부 확인원을 내시고요. 비상장 주식은 증권사 조회 내역, 주식 보관증 등 종목 수량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셔야 하고요. 출자금이나 출자 지분은 출자 증서 사본을 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있는데 신고 누락한 자산이 나중에 확인되면은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비 입주자 중복 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도 신청자께서 작성해서 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공사 양식으로 써서 내시는 거고요. 다음은 주민등록 등본 전부 표기로 내셔야 합니다. 당해 지역의 거주 기간이 전체 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대 구성 사유,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해서 전체 나와야 되고요. 전입일, 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받으셔야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분리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한 통 추가로 내셔야 됩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 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주민등록 등본 한 통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대상자만 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 전부 표기로 내셔야 됩니다. 반드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등 관계 등이 전부 나와야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본을 내셔야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배우자가 확인이 안 될 경우에 세대 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을 나타낼 때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셔야 하고요. 신청자가 세대주가 아닌 경우 등 무주택 세대 구성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 만약 동거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 내셔야 한다는 거고요.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외국인 등록증 사본도 추가로 내셔야 되고요. 신청 자격 증명서를 내셔야 하고요. 기타 추가 증빙이 필요할 경우에 해당 추가서를 내시면 됩니다. 신청 자격 증명서를 보겠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해당자는 수급자 증명서 및 차상위 계층 확인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내시면 되고요. 국가유공자, 보험보상 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포함해서 또는 그 유족 및 참전 유공자로서 소득이 70% 이하인 사람들은 이 해당 확인원을 국가보훈처에서 발급받아 내시고요. 장기요양 등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아서 내시고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자료에 따르기 때문에 따로 안 내셔도 되고요.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생계의료수급자 선정 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인 사람은 생계의료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서 내시면 됩니다. 이 당첨자는 보통 공고하고 한 3달에서 4달 후에 발표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계약이 진행됩니다. 계약 절차를 보시면 먼저 계약금을 납부하시고요. LH에서 입금 확인한 다음 계약서를 고객께 전송합니다. 계약 준비 완료 안내를 당첨자에게 보내고요. PC로 계약 체결할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접속하시고요. 모바일로는 부동산 전자계약 앱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로그인하고 공인인증서를 토대로 해서 계약 체결하게 됩니다. 그 다음 계약서는 보관 또는 출력하시면 되고요. 이때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가 되고요.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경우에 대출금리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합니다. 현장 계약도 가능하고요. 현장 계약의 경우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서 계약하셔야 됩니다. 공통지참 서류는 입금증이나 입금 사실 확인이 가능한 통장을 가져가시고요. 본인이 직접 계약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 당첨자로 발표되었는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 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고요. 만약 이것이 안 될 경우에 당첨 자격이 취소됩니다. 유의사항을 보시면 임대 대상 및 조건을 보시면 계약 기간은 2년이고요.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면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실 경우에는 임차인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같은 기준으로 계속해서 계약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신청 자격을 보시면 당첨자 및 계약자는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 포함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청 서류, 계약 안내, 지구 및 단지 특성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다 정리해서 유의사항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주차장은 25대라는 것, 사회복지시설을 위한 주차 대수는 17호가 따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감지의 발코니 어떻게 됐는지도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사항들도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확인하고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고문에 없는 내용들은 공공주택별법 및 주택공급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해당 시행자와 시공업체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 주체는 LH, 한국토지주택공사고요. 시공업체는 건축, 토목, 기계의 경우 주 대창건설과 대웅건설 주식회사, 전기를 담당한 회사, 통신을 담당한 회사, 소방을 담당한 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감리회사도 나와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입니다. 이것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 내용입니다. 확인은 세대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 자료를 조회해서 모집 공고일 이후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주택의 범위는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과세 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을 말하고요. 주택의 공유 지분이나 주택 용도 복합 건물도 주택으로 봅니다. 또한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소유 기준일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상속 등으로 이전받은 단독주택 등은 제외해 주기도 하고요. 기타 이런 경우에는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경우에는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편의시설에 대한 설명도 공고문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과 자산을 확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상시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 월액으로 확인이 되고요.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내역, 자활근로소득은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은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 내역으로 확인하고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등은 국세청 종합소득으로 확인이 되고요. 임대소득,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 연금소득은 금융정보 조회 결과로 확인이 되고요. 공적 이전 소득의 경우에 해당 급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일반 자산의 경우에 지방세정 자료로 확인이 되고요.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으로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 정보를 토대로 산출합니다. 임차보증금은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토대로 확인이 되고요. 직권조사 등록도 가능합니다. 선박항공기 임목재상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어업권은 지방세정 자료로 확인이 되고요. 분양권 등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로 확인합니다. 금융자산과 부채는 금융정보 조회 결과를 확인하고요.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나 임대보증금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통한 공적 자료와 직권조사로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을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국토부 차적정보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공고문 끝에는 연락 전화번호가 나와 있고요. 예비자 순위 확인 방법, 인터넷 청약 방법, 등기 우편 서류 제출 주소를 함께 올려놓았습니다. 충남 청양 고령자 복지주택 5월 26일자 공고고요. 공고 주체는 LH 대전 충남 지역 본부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공공주택, 고령자 복지주택 공부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고령자 복지주택 용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실버타운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실버타운은 전용 식당과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어르신 친화형 아파트나 빌라와 같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나이 60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나이가 안 되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비용은 100% 본인이 부담해서 생활하시고 높은 생활 편의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식사, 의료, 여가, 운동, 휴양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으면서 사는 곳이죠. 이곳은 주거, 즉 집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을 하는 집이라는 것이죠. 실버타운은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100% 본인 부담하는 유료 양로원과 100% 본인 부담 노인 복지주택입니다. 가장 최고급 실버타운이라고 하는 더 클래식 500은 유료 양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노인 복지주택으로 되어 있죠. 삼성 노블카운티도 유료 양로원이었다가 노인 복지주택으로 작년에 변경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 유료 양로원으로 되어 있는 곳은 경남 의령의 일봉 실버랜드입니다. 일반 실버타운은 보증금이 6천만 원에서 9억 원까지 되고요. 월 생활비는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가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65세 이상 인구들 중에서 한 0.1%도 입주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알뜰 실버타운은 공파TV 시니어 공공주택에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정부의 명칭은
고령자 복지주택, 공공실버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1, 2층에 복지관이 만들어지고요. 3층 이상의 주택이 만들어집니다. 이 주택은 고령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설계로 만들어지고요. 복지관은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데 건강을 위한 시설, 생활지원시설, 문화활동지원시설을 하고요. 식당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100%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식당을 갖추고 있고요. 간호사실이나 물리치료실, 운동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한 300만원, 400만원을 할 경우에 월세가 12만원 정도입니다. 이 보증금과 월세를 연동할 수 있는데요. 보증금을 한 2천만원 정도로 할 경우에는 월세는 한 4, 5만원 정도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주거급여를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월세를 높여서 이 월세는 주거급여로 내시고요. 보증금을 최소로 하시면 되겠죠. 보통 한 300 정도 보증금만 가지고 있으면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일반 실버타운은 60세 이상이죠. 그리고 본인이 100%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저소득 어르신들은 들어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 고령자 복지주택은 복지관과 어르신 친화주택으로 이루어지고요. 복지관에서 건강관리 여가활동을 하고 주택은 고령자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설계가 되죠.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 유공자와 독거 노인들을 입주하게 합니다. 공공실버주택이란 용어는 박근혜 정부에서 2016년 1차 최초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2017년 2차로 선정하였을 때 이름이 공공실버주택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곳들은 이름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마이홈 공고에서 공공실버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시니어 공공주택에서 말한 알뜰 실버타운이고요. 고령자 복지주택과 같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문재인 정부의 이름을 변경해서 뽑고 있는 것이고요. 공공실버주택과 같은 개념입니다. 2019년, 20년, 21년, 22년 모집을 하였습니다. 정부 주거정책의 방향을 보면 고령자 복지주택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영구임대로만 뽑았었는데 국민임대와 행복주택으로 확대해서 뽑으려고 하고 작년 2022년에 국민임대로도 뽑기 시작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에 있는 곳부터 국민임대도 뽑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서 건설, 만들거나 매입, 사거나 임차, 빌려서 공급하는 주택이죠. 임대를 목적으로 하거나 임대한 다음에 분양 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거기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그리고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30년 이상. 영구임대는 최저 계층이기 때문에 주변 시세의 30%에서 40% 정도의 공급을 하고요. 국민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정도에 공급합니다. 행복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공사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인데요. 이곳에 고령자 어르신들도 뽑고 주거급여 대상자들도 함께 뽑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죠. 알뜰 실버타운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가 1, 2층에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실버타운의 서비스를 일정 부분 받으실 수 있고요. 대신 월세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가성비 좋은 미니 실버타운이라서 알뜰 실버타운, 미니 실버타운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이곳은 공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일반 아파트 정도의 공동생활이죠. 한 방에 여러 명이 사시는 것이 아니라 집 한 채를 한 명이 사시는 겁니다. 즉 독립생활을 하시는 거면서 새 아파트로 지어지기 때문에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자산이 2억 5,500만 원 이하이시고 월소득이 234만 원 이하이시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저희 공파TV와 시니어 공공주택을 통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와 함께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